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식사로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2번,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3번,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4번,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5번,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야, 이거 바로 저도 몇 개가 해당이 되는데 네. 이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7번,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8번, 찔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나야. 9번,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자, 지금 아마 다들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네. 희경 씨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돼요? 저 지금 세보니까 한 5개 정도 지금 오. 보수적으로 잡아서 5개 정도 약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특히나 이거 보면서 가장 찔렸던 대목이 뭐였냐면은 야식을 안 먹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 자려고 시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와 잠이 먹어주기 전에. 근데 저도 보니까 한 4개 정도 되는데. 4개. 오. 근데 이게 몇 개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범위, 좀 주의가 필요한 정도 범위는 3개 이하까지예요. 두 분 다 그건 넘어서셨죠? 그러면 4개부터 6개까지 지금 범위 안에 속해 있는데 중독이네. 이 정도는 위험 단계입니다. 우리 중독은 아니래요. 정말 주의가 필요한 단계는 7개 이상. 7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강력하게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개니까 저도 위험 단계니까 뭐 안전하진 않지만 중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은 위안이 되네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문항 중에 정말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거. 우리가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이게 단 거가 먹고 싶잖아요. 케이크랑 빵, 그다음에 단 음료 이런 거 왜 먹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한테 그 빵배하고 케이크배가 따로 있어요. 진짜 따로 있어요? 네, 실제로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와. 잔뜩 밥을 먹어서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요, 고칼로리 음식이나 이런 단 음식들, 우리 입맛을 굉장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가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그게 바로 위장으로 전달이 되는데 위장이 그 순간 쫙 늘어나요. 그래서 빈 공간이 더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더 먹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내 탓이 아니었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힘들게 일하고 나서 혹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아우 당 떨어져서 뭔가 달달한 뭔가 뭐 초콜릿 음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스트레스가 단 음식을 먹고 싶게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포도당 대사에 관여를 해서요.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엄청난 이 갈망을 유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뭐 케이크나 초콜릿같이 굉장히 달달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뇌가 원하던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아까 들었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 음식이 이렇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당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익숙해지잖아요. 도파민 이 감수성이 둔화되어서 점점 이 자극적이고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웬만큼 먹어서는 행복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탄수화물 중독이 그냥 내 식생활, 내 습관에 그냥 이렇게 이게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중독이잖아요. 네. 중독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지 뭐. 알코올 중독 끊으려면 알코올 안 먹어야 되고 니코틴 중독 끊으려면 니코틴을 멈춰야 하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무작정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린다거나 아주 초저열량의 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으로 돌아가는 지름길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들 다이어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밥빵면 끊기. 맞아요. 다이어트는 파라리 식단이다. 식단 조절부터 하게 되고요. 이때는 또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밥이랑 빵이랑 면에 탄수화물이 많지? 끊어버리자. 근데 탄수화물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사실 내 몸에서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좀 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겠어. 갈망이 커지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끊으시는 게 아니라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자는 거죠. 흰 쌀밥 대신에 웬만하면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드시고요. 빵을 꼭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하얀 빵보다는 통밀빵 같은 걸 찾으시는 식으로 질 좋은 탄수화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도 질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좀 섭취를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 밖에도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 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식사하고 나서 3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막 허기짐이 느껴지면은 요건 가짜 배고픔이죠. 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배고프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떡볶이나 초콜릿 같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막 땡기면 네. 네, 그거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진짜 배고픔이 아닌 거죠. 음식을 먹어도 좀 공허한 기분이 든다면 역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처럼 늘 배가 고프던데. 아니, 저도 4개 다 진심인데? 해당이 되거든요. 네, 지금. 저도요. 아니, 그럼 대체 진짜 배고픔은 뭐예요? 저는 그동안에 가짜 배고픔을 배고픔이라고 알고 살았거든요. 자, 진짜 배고팠을 때 제 증상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배고픔의 경우에는 배가 좀 점진적으로 고파오면서 꼬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든지 먹어서 좀 배를 빨리 채우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고요. 자, 내가 평소에 오이를 좀 안 좋아하는데도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오이라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진짜 배고픔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화가 예, 알겠어요. 또 이 진짜 배고픔은 음식을 먹고 났어요. 그러면 만족과 행복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밥 먹은 지 3시간 안 됐는데 막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물을 한 컵 드셔보세요. 물을 한 잔 딱 먹고 20분만 참아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배고픔이 좀 가신다면 내가 가짜 배고픔에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 마셨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다. 그럼 진짜 배고픔이죠. 이제 이럴 때는 너무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좀 균형 잡힌 골고루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식단으로 간단한 식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저트류를 좀 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달달한 음식들이 좀 주의가 필요해요. 뭐 설탕을 포함해서 꿀이나 시럽과 같은 식품 종류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더 높입니다.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밥 먹고 나서 드시는 음료류나 아니면 빵과 같은 디저트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는데 나는 간식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당지수가 조금 더 낮은 음식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당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동량의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느냐를 수치로 비교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당지수의 기준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더 낮은, 특히 뭐 사과나 검은콩, 호밀빵, 현미밥과 같이 당지수가 60 이하인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갱년기의 겪는 호르몬 변화로 뱃살이 늘어나고 특히 단순 탄수화물은 복부 비만을 악화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